자, 이제 오늘은 이제 1편에 있는 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내용 보시면 암기사항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공부할 때는 암기사항은 이제 좀 최소한대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암기하려고는 힘드니까.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갈 건데요. 여러분 교재를 어디서부터 보냐. 앞쪽에서요. 우리 저기 66페이지 가보십니다. 칠판에 있는 요 순서 대신에 교재에 여러분 있는 순서대로 넘어가 볼 테니까요. 여기 있어요. 아닌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거요. 이 교육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 내용을 설명드리고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니까요. 칠판을 보고 계셔야 돼. 66페이지요. 페이지는 66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교육이 원래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3가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거 빼고. 그 교육 중에 보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창업하는 사람이 창업할 때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하려는 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오픈할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소속 공인 중개사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요.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같은 직원이지만 소공이 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용어를 물어봅니다. 보조원이 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요거 잘 나와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중개업 시장에 진입해서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창업을 할 수 없고 취직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연수교육은 이렇게 창업하신 분이나 소공으로 일하시는 분이 중간에 법 같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2년이 될 때마다 일하고 계시는, 일 안 하면 받을 필요 없는데 일하고 계시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소공이 재교육을 받는 겁니다. 요걸 안 받으면 이걸 안 받았다 그러면 창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지만 이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안 받았다 그랬을 때 제재가 뭐가 있는가? 이건 그냥 과태료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2년마다 받도록 하고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2년 지나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교육도 무슨 교육요? 연수교육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실무교육은 창업할 사람이나 소공될 사람이 받는 교육인데 요게 뭘 가르쳐 주냐면 중개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법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픈 거예요.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는 거. 법률 지식. 그래서 요 시간이 좀 걸려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요즘 자격증 딴 사람분들이, 이 받으신 분들이, 자격증 따신 분이 요새 한참 받고 있는 게 실무교육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집합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협회 회관이나 아니면 회관도 이제 지역에 그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협회 그 교육장이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받으셨어. 가서 직접 가서. 그럼 그때는 가면 이제 전부 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다 이제 신청해서 받으시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교육비가. 돈 내고 받는 거예요. 근데 가면 이제 어떻게 되면 교육 내용은 뭐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 거의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교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어디서 공부했냐, 몇 년 공부했냐, 막 그러면서 이제 합격의 기쁨을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제 누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인터넷 교육이야. 집합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듣는 거야.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지금 실무교육 들으시는데 잘 안 듣는다고 들어. 그냥 틀어만 놓고 딴 거 안 돼. 그래도 뭐 수료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재미가 없지. 그래서 교육 시간이 좀 길어서 옛날에는 32시간을 보통 받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받았으니까 보통 월, 화, 수, 목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받았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되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경우는 하루에 다 받아버립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틀어놔요. 그러면 다 나중에 이제 끝나면 이제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약간의 시험이 있는데 다 뭐 맞출 수 있는 시험들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졌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세월이 바꿔가면서 바뀌어지면서 이제 많이 문화나 이런 것도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다음에 요새 보면 저기 주유소 가면 옛날에 저는 주유소 갔을 때 셀프 주유소 잘 안 들어갔거든요. 요새는 셀프 주유소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할 수 없이 그 주유하는 걸 배웠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인, 그죠? 셀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거기 적응해야죠. 응? 커피 하나 뽑아 먹으려면 메뉴판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직원한테 카드 주면서 뭐 주라고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따라갈 수 있어요. 예. 하여간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뭐, 예, 약간 뭐 직업윤리 같은 거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큰 교육이 없어요. 이게 교육 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좀 길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하냐? 이 실무교육은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되면 하는 사람은 여기는 시도지사가 해요. 여기는 시도지사가 법상 한다고 돼 있는데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오냐면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등록관청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시도지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직무교육은 현실적으로 구민회관이나 구청 강당에 불러 모아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예를 집어넣은 거지. 구청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좀 있으니까 전부 다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 거예요. 왜냐면 교육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별 의미가 없게 됐죠. 근데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다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도지사가 하는데 여기는 등록관청이 껴있으니 유별나죠. 자, 그러면 교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6페이지를 저번에 할 때도 잠깐 하긴 했어요.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밑줄 그으시고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이렇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요 1년을 동그라미 쳐두셔야 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둘째 줄 앞에 있는 시도지사를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 그 두 가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년은 뭐냐면 유효기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 빵 같은 거 보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치즈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실무교육을 받으면 써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실무교육을 받죠. 그럼 1년 안에 창업하거나 취직할 때는 오늘 받은 실무교육을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어. 수료증을 내가지고. 근데 오늘 실무교육 받았는데 한 2년쯤 있다 오픈하려고 하죠. 취직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거 실무교육 받은 건 그때는 못 써먹어요. 어떻게? 유효기간 지나서.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어떤 거 하냐면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차리기 직전에 받으셔야 돼. 그렇게 하지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없어. 세상이라는 게 제가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올해는 내가 차려서 하겠지. 그래서 겨울에 받아놓잖아요. 그럼 꼭 1년 넘겨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차릴 때 그때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둥지둥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뭐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제 스스로 할 때는 기다리는 건 잘 안 온다. 희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 돈만 버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직전에 받으시면 돼. 그리고 받을 때 막 뭐 밀려서 못 받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옛날 진짜 호경기 때는 진짜 막 대기하고 막 그래야 돼. 지금은 그런 거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직전에 취직하기 직전에 바로 받으시면 돼. 예. 어렵지 않고. 예. 인터넷 교육이고 급하면 뭐예요? 하루만 해도 끝낼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실시권자를 시도의사라고 지금 동그라미 쳤죠. 그쵸? 근데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국토유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출제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 두 군데를 대비하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 줄에 보시면 만약에 중개법인을 차리잖아요. 동그라미 2번 첫 줄. 그러면 실무교육을 어디만 딱 밑줄 긋냐면 중간에 누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 임원사원. 임원사원 가운데 정도 있죠? 임원사원이 실무교육 받으면 끝. 대표자도 임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이 받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차릴 때는 실무교육을 누가 받으셔야 돼? 책임자의 밑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공이 되려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소공 동그라미 4번의 첫 줄 소속 공인중개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끝. 그 다음에 가로 2번 교육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세 줄을 막 밑줄 그으셔야 돼. 개혁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지식.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그 다음에 뭐예요? 직업윤리.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교육시간 나오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실 때 이 교육시간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28이니까 이걸 이빨로 기억하시고 이빨. 그다음에 3이죠? 이걸 싸움. 3이 싸움. 이빨 3이 싸움. 3이 이빨 싸움이 죽이네. 여기까지. 나중에 죽이네도 써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빨 싸움이 죽이네. 아니 따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공부할 때 이제 보면 그 속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이 밖으로 이렇게 뱉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차이 난대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속으로 막 이런 거보다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오래 간대요. 한번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다시 또 자기가 본인이 듣나 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서당 있죠, 서당. 서당에서 훈장님이 뭐 하면 그 학생들이 막 따라 읽잖아요.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독서실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뭘까? 저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학교 아닙니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모르고 세상 살았으니까. 맨날 서당 나오면 서당 훈장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에요. 학원. 우리 현대로 치면 학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학교는 뭐냐면 향교 있죠. 향교. 우리 동네도 가면 향교가 있는데 여기가 학교고 그게 옛날부터 과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가서 배울 걸 서당 훈장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배워가지고 이제 그다음 어디가 향교 입학해 하는 거야. 저는 이거 몰랐네 이거. 내가 최근에 또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당이 학교인 줄 알았더니 얘가 학교고 여기가 얘가 학원이더라고 서당이. 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이빨 싸움이 죽이네까지. 자, 오른쪽 가시면 연수교육 나오죠. 연수교육은 요거죠.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이 요렇게 2년마다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이 전학으로 온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저는 이제 저기 시골에서 나오는데 도시에서 여학생이 전학으로 왔어. 근데 왔는데 여학생이 얼굴이 하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얼굴이 다 새까맣거든요. 맨날 뭐 밭에서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먼데 초등학교 때 봤는데 완전 하얀 애기가 전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커먼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애들이 다 정신 잃고 쓰러졌잖아. 얼굴이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얄 수 있냐고.
그 친구의 이름이 이연수예요. 연수라고 이름이. 그래서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이씨야 이씨. 그래서 여기 보면 연수교 받는 게 나오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하고 비슷한 추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름이 이자니까요. 2년마다 받아요. 이연수다 기억하시고. 예? 예. 저는 뭐 잊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제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친구 이연수다. 거기 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2년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에 대한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가로 2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거 2년마다 받으라 그러면 이거 딱 날짜 세가지고 2년 됐을 때 이거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까먹고 넘어갈 거예요. 제 아는 사장님은 이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줘요. 미리. 그 받고서 받아야지, 올해는 받아야지, 그죠? 저도 내년에 받게 되는데 받아야지 해놓고는 책상에 넣어놓고는 또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뭐가 날라오냐면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이번에. 그거 받자마자 내가 안 받았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요번에 연수교육 언제까지 받으셔야 돼요? 라고 사전 통지서를 보낸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로 2번 별표 치시고 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하셔야 되겠다. 그죠? 개별 통지만 됩니다. 통지해도 또 이거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받은 사장님 계시다니까 그래. 2달 전까지 통지해라 이렇게 됐죠. 2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시간이. 금방 받고 금방 받고. 가로 3번에 보면 연수교육의 내용은 거기 보시면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중개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뭐예요? 변경사항.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수교육은 2년 동안에 바뀐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가르쳐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변경사항. 아까 실무교육은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법률 지식이고 연수교육은요. 변경사항. 거기를 형광펜 칠하셔야 돼. 변경사항. 출제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밑줄, 여기는 밑줄만 긋고요. 그 다음에 직업 윤리 등 여기 밑줄만 긋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가로 4번 안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직무교육 나왔죠. 제일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보니까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취직하게 되면 이제 사장님이 관청에다가 고용신고합니다. 쓴다고. 고용신고하는 그날 1년 내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조원 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일 알아주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1년이죠. 얘도 1년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직무교육은 누가 해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나온다는 것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교육시간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어떻게 해요? 짧죠? 짧죠? 어떻게 해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짧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교재는 252페이지입니다.
협회 이름이요. 252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기가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이게 로고예요. 현재 협회가 보면 봉천동에 있어요. 관악구 봉천동 2번 출구에 가면 있는데 협회 이름이 뭐냐면 한국의 한국, 대한민국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줄여서 그래서 한공이라고 얘기하고 로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 처음에 대한항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베끼지 않았나 색깔 같은 게 한국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한항공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8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84년도인가 만들어졌으니까 오래됐죠. 그때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협회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따로 또 있어요.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따로 있는데 이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들은 뭐 0.1%도 안 돼. 대부분 99%가 뭐예요? 한공이 한공. 99%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취급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나 회장님들이 좀 고개가 뻣뻣하죠. 뻣뻣해. 예. 왜? 우리밖에 단체가 없는데 뭐. 경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항공이었다가 항공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자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항공이 원래 처음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여기가 생겼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 초창기에 이제 그 회원 수를 보면 여기가 한 70% 정도 되고 30% 됐어요. 그리고 꽤 있죠? 여기 처음 만드는 요 단체는 약간 보수적인 형태의 단체고 재산 많고 여기는 약간 조금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7대3 그랬는데 이게 돈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흡수됐어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잔존색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우린 지킨다 하면서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건 대공이라고 그랬고 둘이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경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둘이 엄청나게 피 튀게 경쟁했었어요. 그러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뭐예요? 되게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게 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좋아요. 북한처럼 당 하나, 실제로 당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당이 국민한테 잘 보일 게 없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시스템이 돼야지 독점하면 이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지 말고 협회도 좀 이렇게 좀 경쟁 시스템이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단점도 있죠.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좀 우습게 알죠. 뭐 하나 이렇게 뭐 해도 둘이 갈라져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근데 만약에 거의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예, 그래. 자,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이 계공 중에 증 있는 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중개사는 이렇게 된 거죠. 형광펜 칠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에다 형광펜. 거기만 형광펜이요. 나머지 밑줄이요. 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는 뭐 좋은 얘기 한 거고요.
누가 협회를 만들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니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이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협회원이 되는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는 그러면 원래는 협회원이 될 수 없지. 자격증이 없으니까 개공인 해도. 응? 이 사람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연세가 90세 이상. 숫자 이제 1%도 안 될 거예요. 0. 몇 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가로 열고 예외적으로 이분들을 자격증이 없습니다만 껴줬어. 가로 안에 있거 보세요. 네. 그래서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이 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협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숫자가 어쨌든 늘어요. 회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중개업소에 등록 오픈했죠? 자동 가입이야 그냥. 그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가입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안 하는 사람 숫자가 좀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그 숫자는 그래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체가 워낙 커서 1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가입주의다 동그라미. 이미 가입주의다 동그라미.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목요. 그 다음에 협회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재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를 뭐라고 재산, 돈. 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중개사협회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뭐요?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죠. 개공.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보세요. 두째 줄 가운데 정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형광펜.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된다. 형광펜. 영리 목적 아니에요. 자, 협회 성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협회를 만드는 절차가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몇 개 치시면 돼. 지금부터 제목만. 제일 처음에 보면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정관 작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정관 작성. 제일 처음에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도 처음 만들어질 때 그쵸? 헌법을 먼저 만들죠? 헌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 어떤 나라든 간에.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만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헌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든 거지. 그렇게 됐어요. 여기 발기인이라고 나오죠. 발기인들은 이제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헌법인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를 열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창립총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창립총회는 뭐 하냐면 회장, 부회장 뽑아요. 회장, 부회장 뽑고.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저희도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재원의회를 열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정관을 승인해요. 그리고 아마, 진짜, 제 뇌세포 다 죽었네. 그리고 아마 그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 지금. 우리 이제 역사 헌법부터 해보고 역사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국회에서 뽑았을 거예요.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장립총회에서 뭐예요? 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뽑아요. 그리고 정관을 만든 정관을 어떻게 해요? 승인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고 여기서 대통령 뽑고 헌법을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 똑같아요. 단체 만들어지는 것도 나라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아요. 인가. 여기부터는 좀 틀리지. 요 인가를 받는데 요 인가는 우리 단체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인가를 받고 마지막이 뭐냐면 인가가 동그라미 3번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예요? 설립 인가. 설립 인가를 동그라미 치시면 돼. 설립 인가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설립 등기.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요 4단계예요. 4단계.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실은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잘 안 나오고 여기가 잘 나오는데 어디가 잘 나오냐면 정관 만들 적에 참석할 발기인의 숫자가 몇 명 이상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가보세요.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형광펜이 형광펜 거기는. 그 다음에 창립총회 때 참석할 회원 숫자는 몇 명 이상? 동그라미 2번. 600명 이상. 거기에 형광펜. 숫자 물어봐요. 숫자. 근데 600명 이상 중에 그 근처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 출신이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이거 숫자 물어본다. 광역시 도 출신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20명 이상, 울산광역시 20명 이상, 인천광역시 20명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기도 20명 이상 이렇게. 서울은 100명 이상. 서울 인구 워낙 많으니까. 숫자 가지고 물어보네요. 여기 300명, 여기는 600명. 주로 이제 숫자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걸 딱 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보면 딱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매년 한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숫자 물어봐요, 숫자. 그 다음에 협회 이제 구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협회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보면 이래요. 이 협회 본부가 있어요, 본부. 이게 아까 관악구 봉천동에 있다고 그러지, 아까 그 협회가. 본부가 이제 주된 사무소.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어요. 현실은. 근데 법에서 꼭 서울에 둬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딴 게 없어. 그래서 이 본부를 인천에 둬도 괜찮아요. 제주도에 본부를 둬도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된 사무소 본부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어요. 어디 둬도 괜찮아. 그럼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밑에 거예요. 그러나 하부 조직인 지부, 지회는 설치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본부하고 틀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조직상 여기가 서울특별시 지부야. 그 다음에 여기가 저 노원구죠. 노원구 지회. 그럼 여러분들은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기억하셔요.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나중에 서울시 지부장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기 협회 회장감이요. 협회 회장이다 그러면 판공비 엄청 쓰고요. 그 다음에 대우 엄청 받겠죠. 응?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원급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협회 조직을 보면 서울특별시 지부가 이제 북부지부하고 남부지부로 2개예요. 한강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 북부지부, 지부장, 남부지부, 지부. 워낙 많으니까요. 경기도도 경기 북부지부가 있고 경기 남부지부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4명 중에서 다음번에 협회 회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경기 북부지부장만 하려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약간 그 명예욕과 공명심 있는 사람. 명예욕이라는 게 좀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그 좀 약 희생 정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은 뒷전이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 옛날에 지도자는 뭐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희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끌고 가는 거죠. 동기부여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자 하면서 자기가 거기 과실을 따먹으면 안 돼.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구성원들한테 그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면 요 지도자는 높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냥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요 지부장 정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협회 회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지회. 여러분 노원구 사시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5년 10년 이거 뒤에 노원구 지회장 이런 거 하시면 되지. 귀찮아요. 그러나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우리 회원들 구성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 회원들 우리 협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끼시면 하시면 돼요. 다 느끼실 필요 없어. 그런 게 들으시는 분들 지회장 이렇게 돼. 그럼 시험은 뭐냐면 이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거고요. 한마디로 여기 지회는 구 있잖아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시하고 요 시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큰 시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걸 얘기하고 여기는 조그만 시죠. 과천시, 의정부시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구리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큰 시 얘기하고 보통 여러분 얘기할 때 이제 뭘 많이 얘기하면 이걸 광역자치단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거할 때 이거 좀 들어보는데 이걸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을게 254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조직에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두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 잘 나와요. 옆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여러분들은 서울특별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하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지회 밑에 분회가 조직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동별로 분회도 조직되어 있지만 법에 나오는 조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는 조직이 있어요. 분회장. 분회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회장, 지회장, 지부장, 회장 이렇게 되는 것이 구조가. 됐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